조류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병 1년이 돼가지만 최근 중증 인간 감염자 발생은 물론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대량 사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제2의 팬데믹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차르에 지명된 톰 호머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0개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했습니다. 흰머리 수리를 국조로 지정했고 아동학대 방지 법안, 부패 공직자 퇴직연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에서 운행 중이던 옐로캡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이 다치는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파트 D 노인 의약품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신청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병 1년이 돼가지만 최근 중증 인간 감염자 발생은 물론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대량 사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제2의 팬데믹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동물보호소인 야생고양이과 지지센터에서는 최근 조류독감으로 대형 고양이과 동물 20마리가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살쾡이와 유사한 아프리카 서발, 붉은 스라소니, 벵골 고양이, 아프리카 카라칼 등 다양한 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이 센터는 지난 2일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원인불명의 질병을 앓고 있다며 임시 휴장을 발표했으며 이후 이들 동물의 감염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이내에 떼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류독감 집단 감염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센터 측은 일단 조류독감이 주로 호흡기 분비물과 조류 간 접촉으로 확산한다라며 조류를 섭취하는 육식 포유류 역시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젖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이 확인된 이후 점차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람 감염도 적지 않은데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 내 감염자 수만 60명이 넘습니다. CNN은 사람 간의 감염 사례 대부분은 소화 가금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바이러스가 대인 감염이 용이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최근 루이지애나에서의 중증 환자 발생도 주목됩니다. CNN은 이런 사례가 바이러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소수의 돌연변이만으로도 조류독감이 사람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변이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CNN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조류독감 감염자 900여 명 중 절반이 사망했다며 이번 조류독감의 치명률은 낮지만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할 때 1%의 사망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코로나19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들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다라며 3개월 후에 팬데믹이 시작된데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통제를 총괄하게 된 호먼은 오늘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어린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도 아이와 함께 구금에 추방할 예정이며 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날 것인지 아이만 남겨둘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불법 이민자 자신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며 당신이 가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3,000개의 침상이 있는 시설 3곳을 폐쇄했습니다. 기숙사 같은 구조로 돼 있는 해당 시설은 오락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었습니다. 호먼은 가족 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침상이 필요할지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가족 구금시설 재가동 및 확충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호먼은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 작업에 10만 개의 침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수행할 적임자로 호먼을 낙점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0개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흰머리 수리를 국조로 지정했고 아동학대 방지 법안, 부패 공직자 퇴직연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흰머리 수리를 미국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법을 통해서 국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새는 1782년에 디자인이 확정된 미국 국가휘장에 등장해왔습니다. 미국 국가휘장은 흰머리 수리, 올리브 가지, 화살, 방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를 보면 연방의회는 같은 해 흰머리 수리를 국가 상징으로 지정했으며 그 이미지는 대통령 깃발, 군 휘장, 화폐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중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의 상속자 겸 할리우드 스타인 페리스 힐턴이 지지해온 아동학대 방지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중독 치료, 재활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등을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힐턴은 입법권을 가진 연방의회에 여러 차례 출석하는 등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찬성 367표, 반대 33표로 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계로서 연방 상원에 최초 입성한 앤디 김 상원 의원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수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괴롭힘의 위험성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하와이에 착륙한 여객기 랜딩 기어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항공기 랜딩 기어는 밀입국, 불법 체류자들이 종종 숨어드는 곳이지만 비행 중 산소가 부족하고 온도도 낮아 생존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시카고를 출발해 하와이 마우이 섬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여객기 랜딩 기어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는 랜딩 기어 수납 공간으로 항공기 바깥에서만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우이 경찰은 사망자가 어떻게 랜딩 기어에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법 체류자이거나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입국 등을 위해 비행기 랜딩 기어에 숨어드는 사람들은 간혹 있으나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온도마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연방항공청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1947년 이후 랜딩기어 구역에서 밀항을 시도한 129명 중 100명은 사망했습니다. 2020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항공기 랜딩기어에서 밀입국자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엔 영국 런던의 한 주택가 뒷마당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기에 숨어들었다가 상공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례적인 생존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과테말라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향한 항공기 랜딩 기어에 숨은 26세 남성은 살아남았습니다. 2014년 랜딩 기어에 숨어든 15세 소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하와이 마우이까지 5시간 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있었지만 결국 목숨을 건졌습니다.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에서 운행 중이던 옐로캡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이 다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가 조금 지나 맨해튼 34번가와 6에비뉴 메이시스 백화점 앞
헤럴드 스퀘어 인근에서 북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옐로캡 차량이 갑자기 도로석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시민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살 소년과 41세, 49세 여성 등 3명은 비교적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의 기지가 빛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바퀴에 9세 소년의 다리가 껴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렸고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던 58세 운전자가 의료상 문제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방화, 살인, 폭행 등 위협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또다시 전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10시 15분께 한 남성이 맨해튼 42번가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역 남쪽 입구 계단에서 42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왼쪽 손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은 계단을 올라가 26세 여성과도 말다툼을 한 뒤에 개찰구 근처에서 여성의 목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두 번째 범행 직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주했으나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퀸스의 지하철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던 2명의 강도를 칼로 찔러 그중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2일 오전 12시 30분께 맨해튼행 7번 전철에서 졸던 남성은 5명의 강도에게 둘러싸였고 열차가 우드사이드 애비뉴역에 도착할 때쯤 이 강도 무리는 남성의 가방을 탈취했습니다. 그때 남성이 깨어나 가방을 되찾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가방을 빼앗긴 남성은 몸싸움이 격해지자 칼을 꺼내 5명 중 2명을 찔렀습니다. 한 남성은 가슴에, 다른 남성은 얼굴에 칼이 찔렸고 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가슴에 칼을 맞은 남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앞서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역을 순찰하던 지하철 직원과 경찰관이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에 나섰으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내년 6월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파트 D 노인의약품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신청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3일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18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비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주 보건국은 정보와 신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이 수혜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냉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부터 2025년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390 이하, 연소득 $76,680 이하 주민과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생계보조금 혜택을 받는 주민입니다. 단 가족 중 1명은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996입니다.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에서 $50,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전기나 천연가스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외 지역 거주자는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타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비둘기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누군가 접착제를 이용해 머리에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물학대로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타임즈나우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의 거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산타 모자를 쓴 채 걷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누리꾼이 SNS에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누군가 비둘기에게 작은 산타 모자를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비둘기가 고개를 움직여도 모자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접착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추정했습니다. 네바다주 동물구조단체는 비둘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비둘기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광경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접착제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범인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너무 안쓰럽다. 분명 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충격적이다. 제발 끈으로 고정한 것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3일 전세계 재외한인사회 태권도 확산을 위해 태권도 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태권도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동포 초청 연수 및 한글학교 교사 연수 시 태권도원 시설 활용 및 콘텐츠 지원, 태권도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및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태권도는 해외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태권도가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 1000건 줄어든 21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2만 3천 건보다 4천 건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에서 14일 주간 191만 건으로 직전주 대비 4만 6천 건, 시장 전망치보다는 11,000건 상회했습니다.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최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는 24일 2025년 봄학기 엑셀시어 스칼러십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며 이번 장학금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과세연도 23년 기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로 내년 봄학기에 64개 뉴욕 주립대학과 25개 뉴욕 시립대 진학 예정자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자격 미달로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학생들도 이번 봄학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수혜자는 한 학기 최소 12학점, 매년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4년간 혜택을 받았다면 졸업 후 4년간 반드시 뉴욕주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30학점 이상을 등록하지 않거나 졸업 직후에 타주로 취업하게 되면 장학금은 10년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변경됩니다. 성탄 전야인 24일 밤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복권 열풍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9월 10일 텍사스에서 8억 1천만 달러의 잭팟이 나온 이후 3개월여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오는 27일 추첨 예정인 1등 당첨금이 11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5번째 규모이며 12월 당첨금으론 최대입니다.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5억 1,6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의 잭팟 확률은 3억 257만 5,350분의 1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빗줄기가 강해져 저지대 침수 위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